미국이 의약품에 있어서 수출에 있어서 많은 흑자를 누릴까요? 많은 적자를 누리고 엄청난 적자가 여기서 나옵니다. 2024년 기준 미국 의약품 수출 규모는 943억 달러입니다. 1026억 달러를 수입해서 1180억 달러의 무역 적자는 엄청난 무역 적자죠. 이거는 엄청난 무역 적자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미국이 자체 의약품을 갖다가 제 걸로 대체를 하게 된다면 여기서 무역 적자가 대폭적으로 다 사라지게 됩니다. 네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세균과 바이러스 곰팡이를 잡는 후보 물질과 결합 실험을 했고 다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것은 제가 이렇게 다 거의 대부분 치료법을 다 완성을 해놨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되게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다. 그래서 미국 국민들도 상당히 이 부분에서 파산하는, 그래서 해외로 나가서 이렇게 우리나라 모든 교포들도 한국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치료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냥 파산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미국에 어떤 투자를 하려고 해도 이 의학 부분에 있어서 너무 이렇게 부담이 크고 물류비 부담이 커서 투자를 하려고 할 때 원가의 상당 부분 얹어서 팔아야 되는데 가격이 비싸서, 그래서 멕시코나 다른 데로 가서 생산하는 게 훨씬 더 이익이라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미국이 의약품 강국이다 그러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이렇게 강국이 아니라 약소국이다. 이건 엄청나게 수입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1180억 달러의 무역 수입 적자를 해결하려면 미국이 자체적으로 생산하거나 제 거를 갖다가 이렇게 출입을 만들어서면 미국이 예산도 대폭적으로 줄어들 거로 생각합니다. 네네. 저는 이것은 그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식품과 약초를 가지고 치료하는 연구를 관련 특허 10건 제출, 지적재산권 형성말에 발표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치료법을 다 완성해 놨습니다. 이런 부분을 저는 엉터리가 아닙니다. 이런 부분을 제 사이트에 전 세계 정부 차원에 들어오고 백악관도 들어오셨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가족들도 들어오시고 미국의 국가기관, 군부대가 100군데 이상 팔로우를 하셨는데요.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 캐나다 총리, 그다음 캐나다 정부기관, 유럽연합, 나토, 그다음에 어떻게 인도 정부 이런 데서도 들어왔는데요. 인도 보디 총리라든지 전 세계에서 다 들어왔는데 제가 팔로우 안 했어요. 거기서 들어왔죠. 제 기술은 의학 기술도 다 제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구체적인 것을 가져가도 어떻게 치료하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걸 가르쳐 드리겠다. 웬만한 것은 다 공개를 했어요. 제가. 그래서 왜 그렇게 했냐면은 한번 실험해 보라는 거죠. 저는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간단하게 치료하는 것을 경험을 제 자신도 하고 있고요. 과학적, 합리적,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엉터리를 이렇게 제공하거나 민간요법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네. 여기서 보시면은 의약품 수출이 미국이 오히려 이렇게 엄청난 무역 적자를 내고 있다. 이 부분만 줄여도 이것은 미국은 상당 부분을, 에너지 분야를 좀 보겠습니다. 미국이 의약품 수입 내용을 보면 미국의 의약품 수입 내용이 뭘까요? 아일랜드하고 중국, 유럽연합 국가 의존도가 높다. 중국에서부터 엄청나게 수입을 한다는 거죠. 아일랜드도 그렇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타치를 하지 않거나 정치권에서 좀 모르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미국은 의약품에 있어서 최대 약자입니다. 전 세계 최대 수입국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의약품을 수입하는 국가다. 이렇게 전년대회에 대해서 적자폭이 계속해서 엄청나게 커지고 있다는 거. 이후 국가들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아일랜드, 중국도 주요 수입국입니다. 중국한테도 빌려서 중국 거를 수입을 하면서 미국이 의약품 강국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만큼 이 치료 부분에 있어서 미국이 의약품을 수입하는 주요 나라를 볼게요. 2024년 기준인데요. 아일랜드가 503억 달러입니다. 스위스가 190억 달러, 독일이 172억 달러, 싱가포르에서도 놀랍네요. 싱가포르가 152억 달러, 인도가 127억 달러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일랜드가 상당하네요. 그래서 그쪽에 이제 어떤 다국적 회사들이 들어가 있나 본데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 부분만 줄여도 미국은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미국의 의약품 중국 수입 규모 미국이 2024년 기준에서 중국에서 수입한 그 의약품 구매는 78.4억 달러 예산에서 이렇게 해서 중국이 미국 의약품 수입국 중에 1위 제가 공급망의 주요한 아닌데 그래서 전체 78억 달러면 오히려 작은 구조인데요. 그래서 중국은 세계 2위 규모의 제약회사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의약품 많이 수입하는 반면 이렇게 미국산 의약품도 중국으로 많이 수출해 상호 간의 무역 의존도가 높다. 결국에는 아일랜드라든지 유럽 국가 중심으로 해서 이것을 무역 적자를 갖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아일랜드가 503억 달러니까 압도적이네요. 그래서 아일랜드가 뭐 때문에 스위스 190억 달러, 독일 172억 달러, 싱가포르 150억, 인도가 127억 달러입니다. 뭐 거의 대부분의 무역 적자가 여기서 난다는 건데 미국은 의약품 수입 강국이죠. 의학 제약 부분에서 오히려 약자네요. 글로벌 약자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하고는 완전히 틀리네요. 아일랜드의 뭐 때문에 이런 것을 볼나 한번 볼게요. 결국은 유럽연합에서 이게 수입을 한다는 건데 이 부분을 간과를 하고 있어요. 아일랜드 의약품 수출 강세 이유를 볼게요. 다국적 제약사들이 거기로 가서 투자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일랜드가 12.5%의 경쟁적인 법인세율을 가지고 적격 연구 개발 활동 25% 세금 공제 혜택. 그래서 이런 재정적 인센티브가 전 세계 주요 제약사들이 아일랜드의 생산 및 R&D 시설을 설립하도록 유도했다. 그래서 세계 상위 20개 제약 및 바이오 제약 기업 중에 19개가 아일랜드에 진출해 있다. 이들 기업은 유럽 및 전 세계 시장을 위한 의약품 제조 허브로 아일랜드를 활용하고 있다. 이것은 아일랜드가 세계 최대 의약품 순수출국 중 하나가 된 핵심 요인이다. 이렇게 고도로 숙련되어 교육 수준이 높은 인력을 보유하고 있고요. 복잡한 의약품 제조 공정에 관한 전문 지식을 제공합니다. 유럽 시장과 지리적 가깝고 북미로의 수출에도 유일한 위치에 있다. 아일랜드는 2위의 유일한 영어권 국가로서 글로벌 기업들이 유럽 시장에 진출하기 용이합니다. 그래서 저는 몇 년간 인기 있는 신규 비만 및 당뇨병 치료제의 원료 생산 수출이 급증한 것도 단기적인 수출에 크게 기여 있다. 그렇죠. 거기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이게 해외에서 생산해서 들어오거나 유럽연합 쪽에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의 무역 적자가 간과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중국도 내려갈수록 수출 규모를 확대를 하고 있는데 상호간에 하는 것 같은데요. 아일랜드 투자 제약회사 이름들을 볼게요. 아일랜드는 화이자, MSD, 노바티스, 릴리, GSK, 젠자임, 벡톤 디킨슨, 아스트라제네카 등 글로벌 상해 제약사들이 대규모 주염 생산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국내 기업으로는 SK바이오텍이 아일랜드 공장을 이수해서 운영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낮은 법인설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을 아일랜드는 미국의 10대 제약 바이오 회사 중에 9개가 들어가 있고 전 세계 24개 다국적 제약 바이오 회사들의 유럽 본부들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 글로벌 상위 19개 제약사가 선택한 아일랜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19년도 2023년까지 세계 제약 시장은 연평균 5.9% 성장을 했는데요. 그래서 2019년 1조 3,900달러에서 2022년도에 1조 6,374달러 기록해서 다른 것으로 제약 시장이 커지고 있으나 미국은 엄청난 무역 적자가 여기서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이해가 가십니까? 미국의 석유 미국의 석유가스 수입 적자 규모를 볼게요. 미국은 2020년도 순석유 순수출국 지위로 석유며 가스 전체 무역인 적자가 아닌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원유 및 정제를 포함해서 수출량이 수입량보다 많은데 순수출국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특정 정제시설 가동률의 특정 종류의 원유는 계속 수입하고 있다. 그래서 원유로만 놓고 보면 여전히 순수입국이다. 그래서 뭐 그렇게까지 이렇게 큰 건 아닌 것 같은데요. 2024년 3년 기준 하루 248만 배럴의 원유 순수입 적자가 있었다. 천연가스 분야 2017년부터 순수출국으로 전환되었다. 2023년 기록적인 수출량을 달성했다. 그래서 2025년도에 미국의 수년호 수입량이 1971년 최저수로 늘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결론은 석유 및 가스 무역 전체에 적자를 보지 않고 에너지 독립을 강화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의약품 독립을 하셔야 되겠네요. 네네, 이 부분이 지금 가장 큰 부분인데요. 보시면은 최근에 몇 년간 2023년도에서 2,794억 달러로 감소했대. 이제 2024년 2,950억 달러로 대중국 무역 적자가 큽니다. 근데 의약품이 천 몇백 달러면 이거는 그 중에 단일 품목으로서는 엄청난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 획기적인 문제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무역 적자 부분을 사실상 이렇게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반면 미국이 만약에 자체적으로 부도가 나지 않고 이렇게 달러가 부도나지 않고 국가 통화를 전환하고 아시아 저기 뭐죠? 알래스카 쪽으로 물류를 터서 화물 열차를 120km 이상 채로 해서 하고 철도를 많이 건설할 동시 건설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중국은 유럽연합으로도 10일에서 15일 정도 이렇게 걸리는데 물류가 미국은 2달 걸립니다. 그래서 배로 다 운송을 하는데 철도를 알래스카에서 해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보통 일주일 한국과 일본이래 일주일 정도 중국까지 일주일 정도 걸리는데 너무 획기적인 단축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나갈 물건은 제주도에 물류 기준을 둬서 거기서 컨테이너째 실어가지고 차량까지 같이 실을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째 실어가지고 곧바로 중국 대륙 운송, 또 대만, 또 한국, 일본, 그다음에 이런 데를 러시아를 다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몽골까지도 하는데요. 그래서 아니면 중국 대륙에서 열차에 실어가지고 유럽으로 보내도 되고요. 아시아 쪽으로 배로도 가도 철도로 가도 됩니다. 그래서 되게 획기적인 물류 단축을 이루기 때문에 경쟁력에 있어서 엄청난 강화가 예상됩니다. 전 세계의 투자는 반드시 그래서 물류 부분에 있어서 차로만 운송해서 운송비가 너무 많이 걸고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한국 파업 하나만 일어나면 수출을 딱 묶여서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항구를 여러 군데 개발하고 수직 이착륙기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 기간이 많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당장의 대안은 항구인데요. 그래서 알래스카 쪽으로 좀 터서 여러 군데 항구를 또 개발을 해서 항만이 한 군데 멈춰도 다른 데로 우회. 그럼 철도로 실어 놓으면 철도가 그 편이 있으면 곧바로 차로 아니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철도 운임비가 되게 싼데요. 그래서 이런 전략적으로 이 부분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광 쪽으로 이렇게 개발을 해서 이렇게 전 세계 어떤 알래스카든 어디든 관광 쪽으로 해서 철도를 여기서 고속관광 유럽 여행하듯이 미국 전역을
여행을 하고 각 도시마다 테마를 해가지고 개발을 해가지고 거기다 부동산 투자하셔도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중남미하고 북미까지도 다 통합이 되고, 달러를 국가 통화로 전환시킨 다음에 파운드화를 좀 사줘서, 파운드화가 지속적인 무역 적자와 경상수지 적자가 버티는 것은 파운드화를 발행해서 산다는 건데요. 그래서 그것을 사줘야 된다. 그다음에 이게 영연방 거기 그쪽을 미달러권으로 편입시켜 30몇 억이 되는 건데, 그 인구수로는. 그래서 미국이 그럼 엄청난 달러 제국을 만들어내는 상황입니다. 그럼 전 세계 달러를 공급해야 될 텐데, 달러가 공급을 해줘야지 거기서 달러 유통량이 많아져야 된다는 거죠. 한 국가다 그러면 경제 규모가 이제 커져요. 사람들이 서로 사고 팔고 하고 해외도 사고 팔고 하다 보면 굉장히 막 커져서 통화량이 많이 발생. 이게 자본주의는 어쩔 수 없는 그런 특징이다. 사람들이 사고 파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많이 가진 것이 있고 또 상대적으로 적게 가진 것이 있고 이제 이런 차이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래서 뭐 이렇게 옛날 강남 땅이 한 70년대, 1970년대 10,000원 정도 했는데 지금 1억대 되거든요. 그래서 자본주의 특성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달러를 전 세계에 많이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굳이 이것을 이렇게 키보드 쳐서 공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공급하지 않고 거기서 달러를 가져오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이죠. 달러가 미국 국내라고 합시다. 미국 국내에 달러를 적게 공급을 하면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많이 파산하게 되겠죠. 많이 빌려줬다가 딱 걷어들여서 딱 버려. 그러니까 파산하게 된다, 이 뜻이죠. 네네. 전 세계 달러를 따라간 나라가, 파산한 나라가 많아질수록 미달러 시위는 흔들리게 되는데요. 달러 유통량을 많이 늘려서 달러를 아주 편리한 아주 너무 가지고 있으면 돈이 되는 그런 통화로 인식을 해야지 달러 패권이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전 세계 통화를 가지고 있다는 엄청난 권력인데요. 이 부분을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달러를 공급을 해야지 그 사람들이 서로 사고 판다는 거죠. 그것이 달러 지위를 강화시키는 일이다. 굳이 거두어서 가져올 필요 없다, 이 말씀이죠. 이해가 가십니까? 네네. 그래서 전 세계가 달러가 넘치게 되면은 달러가 이제 무역 흑자를 누리는 데는 넘치겠죠. 그런 데는 이제 이렇게 글로벌 투자를 하거나 다른 데서 그거를 이제 미국으로 다시 돈이 회귀해서 자기네들 미국채에 투자하거나 이렇게 투자를 하겠죠. 전 세계. 자기네들이 너무 과한 달러를 갖고 있으면 다른 데 투자를 해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달러의 사실상 그 영향권이 굉장히 넓어진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편리한 달러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거 가지고 있으면 돈 된다. 엄청 계속. 그런 구조가 이렇게 미국 자체의 내적인 구조, 외적인 구조에서 만들어져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야지 되는 것이다. 달러를 공급 안 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걷어들이기만 한다면 그 나라는 달러에 대해서 갖고 있으면 파산하는 국가, 그러죠. 이렇게 기껏 가지고 있어봤자 맨날 이렇게 파산하거나, 어디다 자기네들 무역도 해야 되고 필요한 데가 많은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불편함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몹시 불편하거나 가지고 있으면 엄청난 손해를 보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미국채 투자인데 손해보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 적정한 이자를 지급하고 달러를 계속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이렇게 문턱을 낮추고 계속 해줘야 된다는 거죠. 미국은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냥 키보드로 찍어서 공부하면 되니까. 그게 꼭 필요해요. 전 세계 권력을 갖게 된다, 이 말씀이죠. 미국이 보면 미국이 의외로 의약품에 대한 이게 적자가 굉장히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의 적자 규모를 2025년 7월 달에 보면은, 그래서 단순 7월 달 내지만 이런 부분을 수입은 수출은 2,805억 달러, 미미한 3.3% 0.3% 상승. 비규명 컴퓨터, 액세서리, 시민항공기, 트럭, 버스, 지적재산과 사용료 및 정보 제한 및 서비스.
완제품 금속 모형 및 굴삭기 판매가 감소했다. 수입은 3,588억 달러, 5.9% 증가. 비규모는 컴퓨터, 통신 장비, 보석 및 교통수단 규모가 주도했는데 약재 제조, 반도체, 트럭, 버스, 특수목적처럼 승용차에 대한 구매가 감소했습니다. 가장 큰 무역 적자는 멕시코 166억 달러, 베트남 161억 달러, 중국 147억 달러, 대만 135억 달러가 기록되었다. 미국은 또한 EU 86억 달러, 인도 55억 달러, 캐나다 54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7월달 2025년도에 7월달 한 달만 보는 건데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무역 적자가 여기서 많이 나고 있다 이 말씀이죠. 네, 이해가 가시죠? 특히 한 품목 의약품에서 엄청나게 많은 무역 적자가 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네네. 뭐 이렇게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국이 수입이 늘면서 작년에 무역 적자가 9,184억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는데요. 그래서 글로벌 경제 중앙일보에서 나온 뉴스인데요.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무역 수입 적자가 9,184억 달러, 전년 비 1,335억 달러, 17% 증가했다. 미 상무부가 발표한 자료인데요. 수출은 3조 1916억 달러, 전년보다 1198억 달러를 늘었으나 수입이 4조 1100억 달러, 2534억 달러 등 무역 수입 적자 증가의 원인이 됐다. 중국과의 무역에서 2,954억 달러 가장 컸고요. 유럽연합에서도 상당하네요. 유럽연합의 적자인데요. 2,356억 달러 적자를 내렸어요. 중국 못지않게 유럽도 엄청난 적자교를 내고 있는. 멕시코가 1,718억 달러인데요. 여기서도 상당 부분 갖고 있는. 베트남이 1,235억 달러. 미국이나 어떤 기업들이 그쪽 가서 생산해서 그런가 본데요. 베트남에서 1,235억 달러. 큰 규모는 결국 중국, 유럽연합, 멕시코, 베트남 이렇게 되겠어요. 아일랜드가 867억 달러, 독일이 844억 달러, 대만이 739억 달러, 일본이 685억 달러, 미국의 한국은 660억 달러로 일본에 이어서 9번째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게 대폭적으로 적자를 뒤해야 될 부분은 중국입니다. 중국 2,954, 그다음 유럽연합인데요. 2,356억 달러. 멕시코 그 품목별로 봐서 무역 적자를 줄일 수 있는 건 줄여야 되겠죠. 멕시코 1,718억 달러. 그러나 이렇게 수출 수입 규모가 커질수록 달러로 결제를 한다면 그 부분의 영향력이 커지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 멕시코, 베트남, 이렇게 아일랜드, 독일, 대만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네. 미국 소비자들이 강한 달러와 가치를 기반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수입품 많이 소비하면 수입이 늘어났다. 제조 기업들은 강한 달러 가치 때문에 가격 경쟁에 따라 수출 부진을 면치 못했다. 외국인의 미국 여행이 늘고 금융 서비스 수출이 늘어나게 서비스 수지 개선에 도움이 됐다. 아일랜드 비만 수출 실효제 수출로 미국이 무역 제재 입는 국가 5위로 부상했는데 세계적 제약회사 일라이 릴리 비만 치료제 제파운드의 제조 공장이 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무역 수지에 있어서는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좀 이렇게 있네요. 이런 부분을. 그리고 중국과 유럽연합과 멕시코 이렇게 베트남 이런 식으로 커졌네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 될 텐데요. 네. 그래서 2024년에서 중국이 24%의 무역 적자를 총 적자 중에서 EU가 19%, 둘을 합하면 43%인데 43%. 멕시코까지 합하면 거기서 대부분의 무역 적자가 이렇게 난다는 멕시코 또는 베트남까지 하면.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죠. 네네.